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장외과 박진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 진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깨를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죠? 잘 사용하셨는데 어느 순간 어깨가 다쳤대요. 다쳐가지고 힘줄이 부분 파열이 됐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떻게 수술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아픈 거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시는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파열이 된 거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게 팔을 쓰면 이게 나빠질까? 좋아질까? 뭐 이런 것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실상 여기저기 뒤져봐도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이 내가 부분 파열이 일부 되셨는데, 아니면 파열이 완전 파열이 되셨거나 파열이 되셨는데, 그 파열이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파열된 거를 더 안 크게, 작게 유지하실 수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 환자분이 주신 얘기예요. 환자분이 지난주에 하나 써서 오셨는데요. 2020년 12월 말 1월 초 왼쪽 팔 움직일 때 찌릿한 통증이 있으셨대요. 그리고 통증의원에서 50견 진단으로 4차례 치료를 받으셨대요. 3, 4일 간격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는 한 번, 그 다음에 운동 통증을 받으시고 통증은 사라지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5개월쯤 지났는데 이제 급성 통증은 없어진 거죠. 제가 매일 얘기를 드리는 게, 급성 통증은 이제 힘줄이 상했을 때 한 2~3달, 길게는 한 3~4달, 4~5달 갑니다. 그 급성 통증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네, 안녕하세요. 고천 다람쥐님. 네, 그게 힘줄에 상한 것 자체에 대한 움직이는 동작에서 나는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6월 달에 나타나신 거죠.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 특히 팔을 올릴 때, 이렇게 팔을 들어줄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셔서 2021년 7월, 바로 얼마 몇 달 전이죠. 회전근개 MRI를 찍었더니 회전근개의 극상근 근육의 힘줄 부분에 부분 파열이 여기 조금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분 파열이 좀 있고, 그 부분 파열이 있으면서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이 있습니다. 왜 이게 있냐면요.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이 되면 이제 그 부분 파열된 걸 몸에서 아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을 일으키면 염증을 일으킨 것들이 이제 염증 세포가 모이고, 염증 세포가 모이면 주변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그 점액낭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시다가 2021년 7월경에 일주일 정도 야간 통증, 밤에 아팠다 그러세요. 이제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밤에 아픈 통증입니다. 밤에 아픈 통증이 있다가 사라지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21년 8월 달경에 정형외과 진단을 받아서 극상근 부분 파열이 있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 1회를 맞으셨고, 소염 진통제, 스트레칭을 T바나 벽 오르기, 벽에 이제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은 벽에다 팔을 대고 이렇게 올라가는 연습을 하고, 금을 하나 긋고 오늘은 이까지 운동을 했어. 그럼 그 다음 날부터는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서 조금 해서 또 위에 올라가서 금을 긋고 해서 그 올라가는 거, 얘를 자기가 관절 운동 범위를 점점 늘리는 거죠. 예전에 어릴 때 아니면 조카나 자녀분들 계시면 그분들 키 크는 거 기둥에다가 머리에다 이렇게 금을 그어가지고 몇 월 며칠이라고 써놔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팔이 올라가는 거를 적는 거죠. 그래서 벽 오르기를 하셨고, 그래서 조금 되면서 도르래 운동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오실 때는 팔이 한 80에서 120도 움직일 때 약간 통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통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의학적 표현으로 하면 동통근, 동통아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증이 있는 부분에 이제 힘줄이 뼈 밑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부분에 통증이 이렇게 생기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지나갈 때 아프다가 이게 지나가 버리면 통증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위에 80, 90에서 120 사이에 통증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게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계신 분들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일부는 관절이 통증 때문에 팔을 안 움직이다 보니까 팔이 완전히 굳으셔서 팔 자체를 올리지를 못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시는, 어깨를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잘 이겨내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여기에서 요 사이에 움직일 때 그 사이에서 어깨 힘줄이 뼈 밑을, 견봉 밑을 지나가면서 통증을 느끼시는, 그걸 이제 동통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와 같이 팔을 올릴 때 통증이 있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 통증이 있으실 때는요, 보통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팔을 들거나 이렇게 멀리 뻗을 때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힘줄은 여기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 조그만한 힘줄이 가볍게 쓸 때는 힘줄이 스트레스를 안 받다가 멀리 뻗게 됐다고 팔이 힘줄이 멀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요만큼 있는데 하는 힘의 무게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포크레인 생각하시면 돼요. 가까이 있는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는 쉬운데, 팔을 멀리 뻗으면 이 포크레인의 피스톤이 힘을 더 많이 써야겠죠. 그 많이 쓰기 때문에 힘줄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서 멀리 뻗을 때 통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등 쪽과 목 부위, 팔꿈치, 손까지도 뻗치는 통증이 있으세요. 네. 여기에서 보면 이와 같이 생기는 것들은 대부분 경우 이제 어깨가 아프니까 어깨를 안 쓰고 어깨를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서 이렇게 막 쓰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안 써야 될 근육도 이렇게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팔을 멀리 뻗는 거를 하니까 이 팔 힘줄 근육도 많이 쓰시게 되니까 통증이 있게 되세요. 그리고 일어서서 감소하면 누우고, 일어서면 감소하고, 누우면 악화된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팔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중력에 의해서 이 부분에 간격이 넓어져서 압력이 줄어서 통증이 주게 되고요. 밤에 잘 때 악화한다. 밤에 잘 때는 팔을 다시 압력이 내려갔던 거를 다시 삼각근이 당기니까 올라가면서 그 통증이 되죠. 그다음에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힘들고 힘이 빠진다.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네, 코스모스님 안녕하시고요. 오늘 밤 주인공님도 안녕하십니까. 자, 고촌 날다람님께서 저기서 몇 가지나 해당되면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의심할 수 있나요? 의심을 하는 거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2가지 증상만 있어도 그거는 강력히 의심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증상들은 대부분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파열이 있으면 모든 환자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니까 그 기본적인 아까 보여드렸던 이와 같은 분께서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이와 같은 증상이 있다고 얘기를 주시는 거죠. 주시는데, 그러면 그 같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그 병은 어떻게 자연 경과를 보일지 보시면요. 보통은 시작이, 이거는 교과서적으로 1972년도에 찰스 니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란 말을 만드시고,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서술을 하신 최초의 논문에 나온 얘기고, 그분이 1985년도에 그걸 집대성한 더 숄더 리컨스트럭션, 어깨 재건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옮겨서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네, 여기에 오늘 밤 주인공님께서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 골프 치면 악화되나요? 네, 악화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끝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기 30대에는 보통 이제 증상이 시작하고, 아까 아까 보여드리는 환자분의 얘기에 따르면 회전근개 중처에 점액낭에 염증이 생긴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 힘줄에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그거 마찰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그 염증에 의해서 점액낭에 염증을 이와 같이 일으키게 되고요. 그 염증을 일으킨 게 회전근개 부종, 어깨에 힘줄이 많이 상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뼈가 이렇게 지나가면, 뼈가 힘줄이 계속 지나가면 그 밑에 부분에 힘줄이 딱딱한 정도는,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더 연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생등심 속에 있는 떡심을 생각해 보세요. 생등심 속에 노란 떡심 들어있잖아요. 그 떡심은 아주 딱딱한
힘줄이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힘줄이 됩니다. 그거의 강도는 반 이하 정도가 되는데 그 힘줄이 계속 뼈 밑에 지나가게 되면 힘줄이 해지겠죠. 해지면 그거에 대해서 염증이 일으키면서 힘줄에 이제 파열되기 등의 건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회전근개 건, 힘줄의 증, 힘줄이 많이 붓고 상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건증이 생기고 회전근개가 부종이 그 건증이 생기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회전근개의 염증도 주변에 생기게 됩니다. 이게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가면 이제 건증의 힘줄이 너덜너덜하게 이제 해져 있는 상태가 사소한 충격이나 아니면 그 사용하는 방법이 나빠지면서 부분 파열이 생기죠. 그러면 처음 몇 달간은 많이 아프시다가 그 아픈 게 서서히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가라앉는 염증이 가라앉게 되고 그 가라앉게 된 거가 다시 이제 활동을 할 때마다 상한 부분이 자꾸 자극이 되면서 일정한 부위에서 일정한 운동 동작에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40대가 되면서 동반된 염증은 그 힘줄이 조금씩 찢어지니까 찢어진 부분을 어떻게 해든지 이제 자기 몸에서는 아물게 해보려고 자기 몸에 염증을 일으켜서 그게 아물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손등에 뭐 흉터가 나면 흉터 주변이 딱지가 질면서 주변이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 달아오르는 이유가 염증을 일으켜서 염증 세포가 조직을 다시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보이거든요. 그와 같은 만들어주려고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50대가 되시면 회전근개 전층 파열이 보통 발생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부분 파열이라는 부전층 파열이라고 우리가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힘줄이 뼈에 가서 이제 이와 같이 붙습니다. 이렇게 붙으면 힘줄이 붙어서 팔을 움직일 때마다 힘줄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완전히 뚝 끊어진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딱 끊어진 거죠. 그러면 안쪽 부분은 남아있죠. 그렇게 되면서 그 안쪽 부분이 힘을 쓰면서 위에 가면서 이렇게 완전히 붙었던 게 이와 같이 움직이다가 부분이 파열이 되고 안쪽 부분 남았죠. 그 안쪽 부분이 힘을 쓰면서 계속 팔을 쓰다가 40대에는 50대는 그 남은 부분도 버티지 못하고 여기하고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전층, 모든 층에서 위에서 아래까지 다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두 개의 층이 다. 그래서 전층 파열이 돼서 이제 그게 작은 크기의 파열로 됩니다. 보통 한 몇 미리에서 1cm, 1.5cm 정도 파열이 되고 그 파열이 된 게 이제 점점 진행이 돼서 60대가 되면 그 크기가 점차 증가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1년에 한 4mm씩 일단 전층 파열이 되면 크기가 증가하는 거로 돼 있고 그 증가하는 게 4mm씩 커져서 1cm가 넘어가면 그 치료를 했을 때 경과가 한번 나빠지고 그리고 2에서 2.5cm가 넘어가면 또 한번 결과가 나빠집니다. 처음에 1cm 미만 때는 팔을 하고 나면 모든 활동을 거의 정상에 가깝게 하실 수 있는데 2에서 2.5cm가 되면 수술을 하고 나도 잔여 통증이 조금씩 남거나 힘을 쓰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분도 있고 특정한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시는 거에 생길 수도 있으세요. 그렇게 되실 수 있어서 이제 그 파열을 중범위 파열이다. 이제 60대 때는 보통 되고 이게 이제 점점 70대로 넘어가면 대범위 파열이 됩니다. 이게 이제 자연적인 경과입니다. 자연적인 경과신데요. 이제 이 경과를 내가 혹시 40대 이와 같이 생기시면 이 생긴 거를 어떻게 하면 이 50대에 생기는 전층 파열로 내려가는 거를 막거나 진행을 늦게 할 수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회전근개는 지퍼 같다고 얘기를 드렸죠. 옷에 보통 이렇게 지퍼 이렇게 지퍼해 가지고 옷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퍼가 살짝 하나가 터졌어요. 터지면 그 밑에 거는 쭉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해서 요 터진 거를 더 안 나빠지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 나빠진 거가 위에서부터 확 잡았다 끼면 쭉 하고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요게 지퍼 효과가 있는 거를 요거에 된 거에 더 나빠지지 않는 방법을 오늘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늘 얘기 드리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그래서 손상된 회전근개는 절대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요즘 좋게 한다고 우리가 재생치료를 많이 하지만 효과가 심하지 않은 부분 파열에서 약 한 30에서 40% 정도에서 일부 아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정상 힘줄로 바꾸기는 거의 아직까지는 현대의학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됐을 때 제일 첫 번째가 이거죠. 멀리 있는 물건을 잡지 않는 겁니다. 멀리 있는 물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동작, 요즘 인기가 많은 동작입니다. 보시면 요즘 락 클라이밍 많이 하잖아요. 락 클라이밍 해서 요즘 대회도 있고, 요번에 올림픽에도 뭐 락 클라이밍 하는 거 잘하는 것도 재밌는 것도 보고, 그 뒤에 거미 그림도 붙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락 클라이밍 같은 거를 저런 걸 하게 된다는 얘기는 가까운 데 있는 물건을 잡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곳에 물건을 잡아서 점프를 하거나 멀리 있는 것을 잡아서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그 어깨하고 팔꿈치 손에 있는 악력을 가지고 올라가서 다음 거를 또 다시 잡고 하는 스타일로 운동을 하는데, 그와 같은 것을 운동을 하시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볼펜이 있으면 이 볼펜이 있는 거를, 자, 여러분들이 이 볼펜 끝에다 뭐 줄을 하나 달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운 데 있고 이게 회전근개 힘줄이라 그러면 힘줄이 있는 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면 요 정도에 있으면 힘이 조금 들어가겠죠. 조금 들어가서 크게 힘이 안 드는데, 자, 그게 점점점 지렛더미 이 회전근개 힘줄이 있는 대로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힘줄이 계속 늘겠죠. 이와 같이 늘 거고, 그 는 게 극단적인 아까 보이는 그림과 같은 점이 된다면 아주 많은 힘을 회전근개가 써야 이 끝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힘줄에는 스트레스가 많이 가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죠. 팔을 요 몸에 놓고 여기서 이와 같이 움직이실 때는 간격이, 손을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손을 움직이는 힘에 받는 이 운동이, 어깨 하는 힘이 여기 어깨 속에 있는 회전근개라는 힘줄,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1이라는 거리를 갖고 있으면 여기가 20이라는 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여기에 손끝에 1kg짜리 물건을 들게 되면 그거는 어깨 힘줄이 20kg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줄이 감당해내는 게 되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힘이 감당하게 내는 것을 가능하면 줄여주려면 이 멀리 있는 물건을 잡지 않고 가능하면 모든 물건들을 가까운 데서 잡아서 팔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지르는 거 하는 같은 거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손등을 위로 해서 팔을 들지 않기. 그러니까 물건을 잡을 때 멀리 물건을 꼭 잡아야 돼요. 잡으셔야 되면 이와 같은 동작으로 물건을 잡으면 이 힘줄이 뼈 밑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세요. 가게 되면 팔을 들을 때 힘줄도 같이 힘을 많이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팔을 돌려서 이와 같은 거라면 그 상했던 힘줄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힘줄이 아닌 다른 힘줄을 써서 물건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힘줄이 많이 제일 상하는 극상근이 상하는 것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피하는 게 좋고, 보통 운동하는 동작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동작이죠. 사이드 라테럴 레이스라고, 아령이나 튜빙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걸 잡고 옆으로 팔을 막 이렇게 드시는 운동하거든요. 삼각근을 멋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운동 피트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와 같은 걸 하시게 되면 그 동작이 바로 손등을 위로 해서 팔을 들어주는 동작이 됩니다. 네. 고촌 날다라님의 말이 맞습니다. 개미처럼 많은 부하를 감당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그 라테럴 레이스를 피하시고, 또 하나는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 벤치 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는 이 어깨의 모양을 앞으로 모여주게 할 뿐만 아니라, 밀리터리 프레스는 손을 위로 해서 위로 드는 동작이잖아요. 이렇게 드는 동작이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손바닥이 얼굴로 해서 밀리터리 프레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잡고 손바닥이 앞을 보이게 해서 이렇게 드는잖아요. 이렇게 드는 동작을 하는 거는 뼈 밑에 힘줄을 바로 갖다 긁는 동작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막 긁게 되면
그 힘줄이 아까 해지는 게 점점 빨리 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이드 라테럴 레이스나 가장 기본적인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게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들어야 되시면 이 왼쪽에 보이는 동작, 요 정도까지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신데 여기에서 이렇게 위까지 드시는 건 안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하시고 뭐 이런 거는 괜찮으신데, 이 어깨, 손이 어깨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동작, 특히 손바닥이 앞쪽을 보면서 가는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리타님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왼쪽 어깨가 아파서 잠을 잘못 자서 그런가 하고 참았는데 점점 아파지더니 옷을 입고 벗을 때나 팔꿈치 힘 줄 때 악하고 소리 나게 아픕니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처음 얘기한 거하고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지금 이제 힘줄이 조금 상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아픈 지가 한두 달밖에 되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됐으니까 힘줄이 조금 상한 상태가 염증을 주변을 일으키면서 힘줄 자체가 아물게 해보려고 염증이 많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팔을 옷을 입거나 벗을 때 관절 운동 범위를 손을 한번 그럴 때 위로 쭉 뻗어보세요. 뻗으면 이게 팔이 다 올라가는지부터 먼저 보세요. 팔이 아마 다 안 올라가실 거예요. 한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실 거거든요. 그게 이제 힘줄이 상한 초기 증사에 염증이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힘줄이 좀 상하신 것 같고요. 그러시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어깨 위로 일하지 않기. 자, 멀리 있는 물건 잡고 손등으로 위로해서 팔을 들지 않는데 직업 중에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반복적으로 어깨 위로 일해야 되는 일. 그 중에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이와 같이 인테리어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인테리어 작업을 할 때 요즘은 드릴이 전동 드릴이 많기 때문에 전동 드릴 천장 근처에 있는 거 박을 때 이렇게 박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박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박으면 힘이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팔을 박는데 이런 동작을 하는 걸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보시면 손의자가 조금만 내려서 보면 손등을 위로 해서 팔을 멀리 뻗는 동작이죠. 그 동작 플러스 그거가 힘줄이 뼈 밑에 지나가는 동작을 계속 문지르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문지르게 되면 그 힘줄이 안 상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이런 분들, 이런 작업을 하시는 게 참 안 좋고요. 또 하나 볼까요? 이런 동작입니다. 보시면 자동차 우리 그 정비하시는 분들이죠. 정비하는 거 밑에 들어가서 자동차 정비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분도 있고 누워서 밀판 가지고 가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두 동작 중에 지금과 같이 하시는 동작 같은 경우도 밑에서 렌치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계속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상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아프신 분들이 많으세요. 거기다가 본네트를 열고 나면 모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자동차 부품들이 가까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가운데 있으면 손을 많이 뻗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밑에 들어가서 위쪽을 보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일도 많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게 되시면 이런 경우죠. 슈퍼에 갔더니 쌀 몇 가마니를 힘이 좋다고 버쩍 드세요. 물론 이런 자세는 어깨에만 안 좋은 게 아니고 허리에도 무척 부담을 줍니다. 이와 같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곧바로 세우고 손을 밑으로 내려서 무릎을 이용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방법을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편한 대로 다리를 뻗정다리로 서서 손을 앞으로 뻗어서 그럼 멀리 있는 물건 잡는 거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데 그렇게만 들면 위에 있는 1번, 2번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하시면서 더군다나 어깨에 힘을 안 주고 어깨 삼각근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힘을 쭉 빼고 손만 잡고 허리 힘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힘줄이 뼈에 붙었던 데가 찍 하고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늘어나면서 힘줄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힘줄을 쭉 늘어나는 거는 피하시도록
이렇게 힘을 빼고 특히 이 준비 운동 같은 걸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무거운 물건을 어깨에 힘을 주지 않고 이와 같이 그냥 물건만 쭉 드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밑에다 힘 빼고 팔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드는 거. 그와 같은 동작은 피해 주셔야 어깨 힘줄이 다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뒤에 보신 분들 보세요. 그 이분은 그냥 멀리서 있는 분들이라 얼굴을 그냥 아이고 재밌다는 듯이 웃고 이분은 열심히 일을 하시겠지만 이와 같이 하시는 동작은 뭐 힘줄을 이분한테는 흰 옷을 입은 이분한테는 상당히 나쁜 동작이니까 반드시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5번째 아까 물어보셨죠? 물어보신 거 보면 지금 오늘 밤 주인공님께서 해주 골프 치면 악화하나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금기 사항 중에 골프 칠 때 뒷땅 치지 않기 뭐 얘기하시면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자 뒷땅 치지 않기 어떨 때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를 들으면 그러잖아요. 아니 골프 칠 때 어떻게 뒷땅을 안 칠 수가 있어요? 그거 내 맘대로 되나요?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 그거 또 안 치려면 그거 뭐 그 골프를 치지 말아야지.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이 골프를 안 치실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거는 조심해서 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잔디에 디보트가 있는 부분에 볼이 들어가 있으면 주변에 크게 뭐 내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건강을 위해서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꼭 이 볼을 치실 때 이 디보트에서 꺼내놔서 좋은 잔디 있는 데서 치시고 그래서 볼과 땅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이를 찍어 치지 말고 쓸어치는 양식으로 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골프라고 하는 운동이 팔을 가지고 이게 쓰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몸을 돌려서 팔은 그대로 있고 몸을 치고 뻗어서 나가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잘 쓰셔서 쓰시면 되는데 젊으셨을 때는 이게 몸이 유연하니까 그게 되지만 나이가 드시면 하체 코어 머슬이 약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그와 같은 게 안 되고 공은 예전 거리만큼 내보내고 싶으실 경우에는 팔이 오버스윙이 되면서 팔 가지고 치시면서 뒷땅을 치게 되면 힘줄이 있는 데가 여기 지나가다가 이게 팍 걸리면 힘줄이 가다가 이게 있던 자세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걸리면서 찍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와 같은 동작을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골프 치시는 분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잔디 좋은 데 놓고 치세요. 디보트나 이렇게 수리지 같은 데에서는 볼을 치지 마십시오. 겨울에는 잔디도 얼어 있고 안 좋으시면 꼭 고무티를 가져가서 고무티에다 즐겁게 치는 거니까 고무티 위에다 놓고 고무티에서 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걷는 게 더 오히려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게 꼭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죠. 이와 같이 스윙 폼이 펀치샷을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땅을 양잔등 같아서 영화 외국 LPGA 투어 같은 거만 퍽 치면 잔디가 이따만한 덩어리가 툭 떨어져서 떨어지는 그와 같이 치시는 게 해서 백스핀을 많이 줘서 많이 보내려고 하시는 그런 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깨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잔디가 아주 좋은 잔디장에 이게 잘 떨어지는 데면 좋지만 우리나라 잔디는 억세잖아요. 억센 잔디에 있는 데서 치시다 보면 그와 같이 뜨는 게 아니고 팔에 떠면서 그 힘이 어깨에 전달이 안 되셔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신 대신 그게 떼짱이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그 힘이 떨어지는 대신 그 부하 위험성의 힘이 어깨에 전달이 되거든요. 팔꿈치하고 어깨. 그럼 팔꿈치 어깨를 가시게 되면서 문제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펀치샷 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치는 스윙 폼을 가서 쓸어치는 스타일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뒤쪽에 있는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른쪽에 보면 벙커샷입니다. 벙커샷 같은 경우도 이 벙커샷이 잔디가 모래가 가늘어서 잘 띄어내기 쉬운 가벼운 모래, 무거운 모래 뭐 그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는데 무거운 모래가 있을 때 꼭 벙커샷은 땅을 이렇게 공을 치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모래를 퍼내는 거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모래를 퍼내는 것들이 모래가 무거워서 이거를 퍼내지 못하고 골프채가 박히는 경우에는 그 박힌 힘이 몸을 돌리는 힘하고 같이 해서
이 어깨 쪽에 힘줄에 스트레스가 아주 많이 갑니다. 많이 가시니까 조심하시고, 골프장에서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게, 그 내리막 가실 때 꼭 걸어 다니지 마세요. 운동을 하신다고 오르막 내리막을 하는데 내리막도 막 뛰어서 빨리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리막 갈 때는 운동이 별로 하체 코어 머슬의 하체 운동이 별로 안 되십니다. 안 되시니까 내려갈 때는 위험하게 가다가 잘못하면 골프 스파이크 같은 것들을 신다가 잘못하면 넘어지시면 그게 더 문제가 되시니까 웬만한 내리막길은 카트를 이용해서 타고 다니시고, 그리고 오르막 있을 때는 어떤 수가 있어도 많이 걸으세요. 그거는 오르막에서 넘어지시면 별로 다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골프장에서 넘어져서 어깨 힘줄 파열돼서 오시는 분이 꽤 많으세요. 카트에서 움직이는 카트에서 그 내리시다가 마음이 급하시니까 뒷팀 쫓아오고 그러시면 급해서 내리다가 또 넘어져서 다치시고, 어떤 분은 내리막 운동한다가 나또 다치시고. 제가 대학에서 모셨던 윗분 한 교수님도 무척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뭐 그냥 진짜 날아다니시는 분이세요. 몸이 65세가 넘으셔도 너무 건강하셨는데 그 등산 가서 내려오다가 하산하다가 잘못되셔가지고 이 발목뼈가 아주 부스러지셨어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등산 뭐 운동 다 못하게 되신 어르신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리막 가실 때는 꼭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다음입니다. 팔 휘둘리지 말고. 네, 리타님, 수영 골프 못합니다. 잘 못 움직이면 눈물 나게 아파요. 뜨거운 물로 살살 풀어주고 팔 힘 빼고 흔들면서 산책 정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 휘둘리지 않기가 거기에 말씀 주시는 리타님이 말씀하시는 골프는 얘기를 지금 드렸고 수영 얘기를 드리는데, 수영을 왜 하시면 힘드신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팔 휘둘리기 어떻게 되세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영 저병 선수입니다. 수영장에서 저병하는 분 지나가고 나면 정말 멋있죠. 쫙 해서 물살을 가르면서 허리를 푹 담갔다가 또 제비처럼 쫙 튀어올랐다가 또 물에 들어갔다가, 그와 같이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좋지만 그와 같은 동작은 팔을 멀리 뻗어서 물을 잡아서 아래로 멀리서 확 잡아 당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보면 아까 위로 했던 1번하고 2번 동작, 그거를 세 번째로 반복적으로 하는 이 세 가지 동작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영에서 저병 같은 거는. 그래서 뭐 저희가 운동선수를 보다 보면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선 선수 중에서는 제일 빨리 다치는 선수, 그러니까 빨리 다치면서 은퇴를 하는 순서가 저병이 제일 빨리 옵니다. 저병도 오고 또 다이빙도 생각보다 많이들 다쳐요. 그렇게 해서 많이 다쳐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는 거, 수영은 어깨가 나쁘신 분들입니다. 허리가 나쁜 분들이 아니고, 또 이건 얘기가 달라지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평영이나 배영을 많이 하시고, 팔꿈치가 아프시거든요. 근데 또 평영을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배영이나 평영을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행복님께서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으면 탁구도 안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탁구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탁구를 랠리 이렇게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랠리를 하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깎아서 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깎아서 치는데, 요 밑에서 이렇게 깎아 치시기는 되게 대부분 어렵잖아요. 깎아 치려면 뜨는 볼을 위에서부터 팔꿈치가 어깨 높이로 해서 이와 같이 깎아 치시는데, 그와 같이 깎아 치시는 동작이 어깨에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똑딱이 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 똑딱이 치시는 건 상관없고, 그런데 팔을 멀리 뻗어서 또 받으려고 노력하신다거나 아니면 이 스매싱 매기려고 이와 같이 하시는 것 같은 거는 탁구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똑딱이 치시는 것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 휘둘리지 않기를 하셔야 되고, 또 팔 휘둘리는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이와 같이 테니스 같은 거 하셨던 분들, 테니스에 스매싱을 매기거나 서비스를 맬 때 팔을 뒤쪽에서부터 완전히 돌려서 거기서 때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때리는 동작, 배구 동작이나 배드민턴에서 하이 클리어 같은 거 하는 동작 같은 것들은 어깨 힘줄에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동작을 조금 이렇게 손을 많이 뻗지 말고 이 정도에서 요 정도 90도 안 되는 데서 이렇게 때릴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어깨 힘줄이 파열이 진행하는 것을 조금 늦추거나 진행이 안 되도록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동작을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한견주관절학회에서 상당히 이런 거를 말고 다른 운동기구를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리 공원에 가면 많이 보시는 운동기구죠. 여기 기구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여기 기구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 이런 기구입니다. 우리가 수레바퀴 돌리는 거 예전부터 물리치료 하는 데 가면 이런 수레바퀴가 있거든요. 수레바퀴를 돌리는 게 요즘은 저희들이 복지부에 상당히 많이를 하거나 뭐 지역단체, 지역 이런 데다 얘기를 해서 저 수레바퀴를 도르래로 많이 바꿨어요. 팔을 움직이는 건 멀리 뻗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힘줄이 있는 데가 지나가면서 계속 힘줄이 안 좋은 분은 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산 거는 다시 나빠지니까 그거를 상하지 않고 팔을 들 수 있게 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는 건 도르래로 이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도르래가 안 당하고 많이 올라가실 수 있는데 예전부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쓰는 물리치료기엔 전 수레바퀴 돌리는 거는 어깨가 안 좋으신 분, 정상적인 분들은 큰 상관이 없는데 어깨가 안 좋아서 그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고자 하실 때는 저 기구는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네, 잠깐 그게 왔는데 김동희님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데 병원에서 어떤 확인을 받아야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부터 내가 밤에 잘 때 아픈가, 멀리 팔을 뻗을 때 아픈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런 거죠. 팔을 들거나 멀리 뻗을 때 통증이 있고 등 쪽, 목 부위, 팔꿈치, 손까지 뻗치는 통증이 있고 일어서면 감소하고 누우면 나빠지고 밤을 잘 때 악화되고 관절 운동 범위가 줄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고 힘들고 힘이 빠진다. 이와 같은 동작이 됐을 때 그와 같은 동작이 됐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보시고요. 병원에는 어깨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요즘 모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셔서 무릎 보시는 분도 있고 어깨 무릎을 같이 보시는 분도 있고 어깨 팔꿈치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팔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있으신데 그 중에서 어깨 밥을 보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진단을 받으세요. 일반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고 MRI나 초음파를 이용해서 저희가 힘줄의 상태를 검사하게 됩니다. 근데 초음파는 힘줄 거는 보일 수 있는데 근육의 상태까지는 다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크리닝 검사로 초음파를 보시고 괜찮으시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만일에 힘줄 상태가 파열이 돼서 나쁘시면 MRI를 찍어서 근육 상태까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자기의 어깨 힘줄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7가지째입니다. 아기를 안거나 등에 업지 않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즘 최근 들어서 추가를 한 내용인데요. 요즘 60이 넘으신 분들도 보면 자녀분들이 일을 많이 하셔야 돼서 요즘은 대부분 부부가 맞벌이를 하잖아요. 저희 집 애들도 뭐 다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봐줄 수 있는 게 집안에 아기가 생기면 그 몫이 할머니, 할아버지 몫이 되시더라고요. 정년퇴임하고 손주는 귀엽고 이와 같이 안아주고 하시게 되지만 안아주는 동작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가까이서 안으시는 건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기를 몸 가까이서 붙여서 올린 다음에
올리면서 몸에 이렇게 보듬게 앉는 거는 괜찮은데 애가 귀엽다고 멀리서 튀어준다고 이런 식으로 안아주는 거 있죠. 멀리서 안아주는. 그와 같은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팔을 멀리 있는 데서 힘을 주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어깨에는 별로 바람직한 동작이 아니고,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왼쪽 사진처럼 가까이서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뭐 10kg 넘는 손주, 손자, 손녀를 그렇게 막 꼭 안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피하시면 좋겠고, 아기가 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업으실 때는 그냥 손으로만 업으시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오른쪽 같이. 여기 힘이 많으니까 꼭 이렇게 업지 않고, 가능하면 유모차 같은 거 튀어서 보내시면 좋지만, 꼭 업으셔야 된다면 이와 같이 이게 포대기를 해서 아기를 업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어깨가 상할 확률이 좋고, 가능하면 아기를 업거나 등에 앉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조금 멀리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꼭 하셔야 되면 지금처럼 하시고요. 더 좋은 거는 아기를 몸에 가까이 붙여서 유모차에 눕혀서 그래서 이동을 하는 그와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시면 훨씬 어깨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딱딱한 음식 도마질하지 않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무 정도를 저희가 지금 이제 김장철 됐으니까 무 하고 있는 거, 무 써는 거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더 나쁜 거는요, 얼어있는 고기나 얼어있는 소세지 같은 것들, 그런 거 썰겠다고 녹기 전에 써시는 거 정말 안 좋으세요. 그런 거를 사면 어깨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와 같은 걸 많이 들어가도록 하다가 보면 어깨에 힘에 문제가 돼서 좋아졌던 어깨가 다시 막 나빠졌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음식은 도마질은 피하시고, 얼어있는 음식물은 반드시 녹여서 도마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거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 회복을 조심하셔야죠.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절이 굳어 있는 분들은 봉을 이용해서 관절 굳은 거를 풀어주는, 앞으로 올리는 거, 바깥으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90도에서 사선으로 뒤쪽으로 돌리는 운동, 이와 같은 운동을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관절이 굳은 거를 풀어주시고, 아니면 팔을 옆으로 돌려서 한다든가 깍지를 껴서 팔을 위쪽으로 올려주고 팔 자체가 뒤쪽으로 충분히 넘어가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서 내 관절 운동 범위가 굳은 게 없이 일상적으로 다 쓸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거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힘줄은 뼈하고 힘줄이 닿아서, 이와 같이 자꾸 닿아서 힘줄이 있는 데가 상하는 거잖아요. 여기 상하는 거니까 상하는 걸 막기 위해서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한 다음에는 어깨 견갑골, 어깨 날개뼈죠. 날개뼈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서 견봉화 공간을 넓히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죠. 보통 운동선수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 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운동 같은 거는 인클라인에서 하는 블랙번이라는 운동입니다. 지금 왼쪽에서 손을 이렇게 뻗어서 여기 잡은 다음에 덤벨을 이용해서 옆으로 벌려주면 이와 같이 벌리는 동작에서 견갑골 주변에 뒤에 있는 근육이 강화가 돼서 근육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인클라인 기계가 없으시면 보통은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바닥에 누워서 하셔도 돼요. 바닥에 누우면 근데 손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쪽의자 있죠. 이렇게 길게 된 거. 그런 거 보이시면 거기에다 놓고 하시면 되는데, 그거가 바로 바닥에 누워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인클라인에 누워서 이제 이와 같은 운동을 저희가 하는 방법을 사용해 드리는데요. 이 방법이 이제 보통 장비도 있고 덤벨도 해야 돼서 그게 힘드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같은 방법을 얘기를 드립니다. 이 자세는 이제 프랭크 자세인데요. 프랭크만 그냥 하게 되면 코어 머슬하고 하체 머슬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하는데, 그거 플러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견갑골을 빼냈다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이 부분을 보시면
뒤쪽이 근육이 다 견갑골이 모였다 오므러졌다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근육이 강화되는 운동을 합니다. 이건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 운동이 처음에 하시는 게 어려우시면, 이게 하시는 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어디서 하시면 되냐 하면 벽에 대고 하세요. 벽에 대고 이렇게 벽에다 댄 다음에 벽에 대고 다리를 조금 뒤로 빼서 견갑골을 모았다 폈다 모았다 폈다 이와 같이 운동을 해주시고, 그게 잘 되시면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책상 정도에 기대고 이와 같이 모았다 폈다 모았다 폈다 모았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는데, 할 때 특히 팁이 하나 있는 게, 견갑골의 윗부분을 모을지를 마시고 아랫부분을 모으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와 같이 운동을 하시면 훨씬 운동이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이 견갑골 운동이 잘 되면 마지막에 하는 운동은 이제 고무줄로 하는 이제 세라밴드, 아까 그 다쳤던 회전근개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운동을 하셔서 할 때 아까 견갑골 운동을 해서 견갑골의 근육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가슴을 쭉 펴고 편 상태에서 고무줄 운동을 안팎, 앞뒤 벌리는 5가지 동작을 자기의 몸에 맞는 색깔, 여기에 지금 저 뒤쪽에 고무줄이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노란색 중에서 자기의 근육의 상태에 맞는 고무줄을 가지고 이항을 합니다. 이게 고무줄 운동은 보통 한 10가지가 되는데요. 그게 막 실버 컬러나 골드 컬러 같은 것들은 전문 운동선수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녹색 정도가 일반인들, 우리 운동선수, 전문 운동선수가 아닌 경우면 충분하거든요. 할 때 하는 강도는 약한 거, 센 고무줄로 하시면 바깥에 있는 삼각근이 운동이 많이 되셔서 그 운동을 막으실 수가 없어요. 막으실 수가 없어서 가능하시면 삼각근으로 하시지 운동이 되게 하지 마시고, 안쪽에 있는 회전근개 두 근육 중에 안쪽에 있는 근육을 운동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약한 고무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작을 10번 정도 하는데 힘이 들지 않은 정도까지 해주셔야 그 운동이 잘 되는 거고요. 운동이 10번까지 해서 너무 쉽다. 특히 운동 중에서 바깥으로 돌리는 동작, 그리고 팔을 벌리는 동작을 중요해서 그게 너무 쉬워서 너무 시시하다 라고 할 정도가 되시면 횟수를 늘리십시오. 고무줄을 바꾸지 말고. 그래서 15회에서 뭐 많이 하실 수 있으면 20회까지 해보시고, 10회 하던 것을 15회, 20회까지 늘린 다음에 괜찮으시고 그 다음 날도 어깨가 뻐근하게 아프신 게 없다면 그 다음 색깔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아니고 한 가지 고무줄로 하시려면 그 고무줄 길이를 이제 조금씩 짧게 잡고 하면 강도 같은 길이를 하면 늘어나는데, 그와 같은 거를 할 때는 고무줄에 따라서 그 강도 변화가 워낙 심한 경우가 있어서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보다는 가능하시면 고무줄 색깔을 바꿔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게 저희가 어깨를 힘줄이 파열이 조금 생기셨을 때 막는 방법들입니다. 절대 멀리 있는 물건 잡지 마시고, 손등을 위로 해서 팔 들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팔을 머리 위쪽으로 쓰시지 않으면서 조금이라도 상한 힘줄이 있더라도 그 힘줄을 더 나빠지지 않게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형외과 박진영이었습니다.